첫 번째 단원은 이제 집합과 명제고요. 단원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 책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책은 요게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글씨 잘 안 보이나요? 요거 2개가 하나로 되어 있고 명제, 뭐 절대부등식 이렇게 쪼개져 있는 책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2단원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집합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요거 가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의 같은 거 있죠. 집합 뭐 얘기하는 건지, 원소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뭐 혹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분집합의 정의가 뭔지, 서로 같은 함수가 뭔지 이런 애들을 느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어로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요. 나중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출발을 해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꼭지로 이렇게 3개 있죠. 제목만 보고 가면 집합과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저 용어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집합이라는 단어 처음 보니까, 원소라는 단어 처음 보니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집합의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선 집합이라는 거 하나, 원소라는 거 하나에 대한 이야기했다면 이리로 와서는 집합 2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합 2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집합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면 집합이 뭐냐? 이례적으로 이렇게 색도 칠해져 있어요. 실제로 책에 저렇게 형광펜처럼 칠해져 있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라는 말도 조금 애매한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냥 국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인인지 아웃인지가 명확하게 갈라지면 그죠? 그걸 집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게 50kg가 넘는 몸무게가 50kg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한 사람 딱 골랐을 때 걔가 이 모임에 들어가는지 이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몸무게 재보면 알잖아. 50 넘으면 들어가고 50 안 넘으면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물어보든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대. 그 많이 나간다라는 건 기준에 따라 다르지. 내가 보기엔 내 몸무게 많이 나가지만 우리 엄마가 보기엔 많이 안 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죠? 이 집합이냐 아니냐는 그래서 테두리가 명확하면 약간 울타리 같은 거거든요. 울타리를 딱 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만 하면 걔를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고 누가 들어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확실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맞아요.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맞아요. 0보다 작은 자연수 없어. 아무도 없는 집합인 거예요. 이 안에 아무도 없는 집합. 그죠? 뭐 1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맞아요. 엄청 많죠. 2부터 모든 자연수가 다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개수 무지하게 많아요.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하지만 걔는 집합이 맞아요. 숫자 하나 딱 골랐을 때 너는 이 안에 들어가는 애고 너는 안 들어가는 애야.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이냐 아니냐는 그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의 개수는 나중에 원소에 가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두 번째 단어는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집합에 들어있는 구성 하나하나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집합이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하나하나가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뭐 꼭 그래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다들 그렇게 쓰니까 그냥 우리도 그러려니 합시다. 보통 집합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이 대문자 A라는 게 이렇게 생긴 테두리라고 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소문자 A로 표현하는데 이 소문자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야 라는 걸 이렇게 표시한대요. 책에 보시면 또 잘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에 집합이 오는 거고 여기에 원소가 오는 겁니다.
나머진 모르겠고 그냥 요 원소가 이 집합에 들었어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약간 부등호랑 비슷한 건데 부등호도 왜 어렸을 때 배운 거 보면 뭐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해가지고 큰 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 재미없나? 이것도 둘 중에 누가 더 크냐고 생각해 보면 집합은 덩어리잖아. 원소는 요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이 이쪽으로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짝대기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 이렇게 생긴 녀석 뒤에 가면 나오죠. 부분 집합을 표시할 때 비슷한 기호가 하나 더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밑에 또 예제 보시면 A라는 집합을 10의 양의 약수다라고 했어요. 10의 양의 약수 누군지 알잖아요. 1하고 2하고 5하고 10. 그 4개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3이나 4 같은 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짝대기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원소 아니다. 라고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기호여서 차근차근 설명했고요. 쓰다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려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위에서 예제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집합 A를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야. 이건 별로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한글이 너무 많잖아. 그지?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집합 A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낸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 실제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원소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합을 떠올리고 있었어. 10의 양의 약수.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원소 나열법을 이용해서 집합 A를 표현해보면 중괄호 열어서 1, 2, 5, 1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건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다 때려 넣고 콤마로 끊어서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소 나열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똑같은 걸 여러 번 쓰진 않아요. 똑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쓰지 않아요. 혹시 중복되는 원소가 있으면 한 번만 쓰시면 되고요. 뭐 꼭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조건 제시법인데 얘는 어떤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있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 한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얘는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요 표기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A라는 집합이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건데 이 X가 누군가 하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짝대기 딱 그어요.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가 누구인지를 말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표현해요. 얘도 꽤 괜찮고 얘도 꽤 괜찮은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소를 나열하는 건 누가 있는지 바로 딱 보이죠. 계산 안 해도 돼. 바로 딱 보여.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원소의 개수가 4개면 괜찮은데 40개고 400개고 4000개면 쓸 수가 없어요. 걔도 뭔가 규칙이 있으면 대충 뭐 땡땡땡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규칙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거나 그러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꽤 유용한 방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벤 다이어그램인데 그림 그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1이랑 2랑 5랑 1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야 예요. 보통 이제 요거랑 약간 비슷하죠. 요 녀석도 원소 나열법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원소를 쓰는 것보다 다음 단원에 있는 집합의 연산 이런 거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울타리 쳐서 원소가 있냐 없냐만 딱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처음 듣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것도 새로운 용어가 몇 가지 나와서 그런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집합이라는 건
테두리만 확실하게 쳐지면 되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집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든 거 0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우리 특별히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 그러죠. 비어있다 라는 뜻으로 공집합 이렇게 불러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은 거거든요. 집합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확 축소해가지고 요만하게 그린 거야. 근데 여기 아무도 없어. 그냥 짝대기 싹 그은 거다.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중괄호 열어서 원래 원소를 나열하기도 하잖아요. 집합을 표현할 때 그냥 중괄호 열었다 바로 닫아도 이것도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것도 공집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 위에 새로운 용어들 있으니까 이것도 보자면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냐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냐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 집합이 유한집합이니 무한집합이니 이런 거는 거의 물어볼 일이 없지. 물어보긴 하겠지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어려운 소리 아니니까 그러네 하시면 되고 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거든요. 이 집합에 원소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가 뭐냐면 여기 있죠. 요 소문자 n이에요.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생긴 기호로 나타내는데 소문자 n 괄호 열고 여기다 집합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건 뭐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A라는 집합이 1, 2, 5, 10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N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A라는 집합에 원소 4개 있으니까 NA는 4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얘는 뭐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 공집합 그랬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얘는 빵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n이라는 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서 그렇지 이해 안 될 만한 내용은 없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가보면 이번에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말했지만 요거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건데 서로 그냥 겹치는 거 없이 따로따로야. 이런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 부분집합이래요. 이 부분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집합 공부 한번 한 적 있는 사람도 그래서 부분집합이 뭐야? 그럼 대답 못해.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집합이 두 개 있는데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살펴봤더니 전부 다 B에도 들어있더라.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의 원소야. 그럼 A 모여봐! 해봤자 B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에 들어있는 원소 전부 다 B에도 동시에 들어있어? 그럼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라고요. 우리 강의 201호 201호에 있는 학생들의 집합 모임 집합이에요. 201호에서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에요. 여러분이 각각이 원소거든요. 수리학당에서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집합이죠. 우리는 이 집합을 수리학당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요. 이 안에 있는 원소 각각은 수리학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죠? 두 집합 따져봤을 때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 다 B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학당의 일부분이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소리예요.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요 워딩을 좀 기억하라고 한 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해보면 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리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B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A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결국엔 다 B 안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 얘기고.
이 이미지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나중에 조금 복잡해졌을 때 그래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물어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에 따라서 가는 거야. 보자마자 집합, 부분집합이네 아니네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헷갈리면 이걸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원래 정의니까.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하시고요. 말장난인데 원래 정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 자체는 쉬운데 요거 가지고 비꼬는 거지.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속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그럼 B에 있는 원소는 A에 다 속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A에 있는 원소가 다 B에 속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여기 바깥쪽에 여기 있는 애들은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이죠. 만약에 여기 누가 있어.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아무도 없어. 수리학당이 우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 201호는 수리학당의 부분집합인데 수리학당이 201호밖에 없어. 다 집에 가고. 그럼 수리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201호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A에 있는 원소 다 B에 들어있는데 B에 있는 원소도 전부 다 A에 들어있는 거야.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A랑 B랑 둘이 서로 같은 거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서로 같다인데 요 말을 부분집합의 정의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있고 동시에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도 알고 봤더니 A에 다 들어있더라. 결국 서로 똑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부분집합의 정의로 와보면 누가 더 크다 작다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둘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소리예요. A랑 B랑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어도 서로 부분집합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기호 하나 나왔으니까 이것도 빨리 보고 가면 아까 원소 이야기할 때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짝대기 하나 빠졌거든요. 아까 원소는 A라는 원소와 A라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집합끼리는 이렇게 나타내요. 짝대기가 없습니다. 짝대기 없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먹은 부등호. 얘는 여기도 집합, 여기도 집합. 이거 부분집합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왼쪽에는 원소가 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오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둘이 같은 이야기예요. A가 집합 A의 원소야. A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둘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죠? 이 집합 중에 내가 얘 하나 딱 뽑아서 집합을 만들 거예요. 얘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 얘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이렇게 생긴 집합 입장에서 보면 원소가 얘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잖아요. 얘로 이루어진 집합은 전체의 부분집합이라고 이 얘기한 거고요. 이건 뭐라고요? 그냥 얘가 이 집합의 원소라고요. 그 둘이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요. 그래서 요 기호 나타내는 걸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것도 익숙해지기 전에는 엄청 헷갈린 얘기거든요. 좀 이따 문제 풀러 가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밑에 여기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를 좀 더 하고 가면 1번은 이야기했죠. 서로 같은 집합이어도 부분집합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네 거 다 내 안에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서로 같은 집합도 서로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집합. 뭐였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게 공집합이었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에요. 공집합 안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걸 그러니까 넌 내 안에 들어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데 국어적으로 보면 약간 이상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중에 뭐 경우의 수 할 때도 나올 텐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예요. A에 들어있는 원소 B에 다 들어있는데 B에 들어있는 원소는 또 C에 다 들어있으면 A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C에도 다 들어있겠다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층을 쌓아가다 보면 맞는 말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해해보자면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가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그냥 기호 이렇게 쓴다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또 하나 나와요. 뭐 새로운 거 되게 많다, 그죠? 첫 단원이니까요.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요 진은 진짜 찐 부분집합 이야기하는 건데 위에서 말했지만 부분집합이라는 건 나랑 똑같이 생긴 것도 내 부분집합이고요. 공집합도 내 부분집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 중에는 뭐 얘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얘네 두 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전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인 녀석만 골라보자 라는 거야. 이 진짜인 녀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체로 만든 부분집합. 정의에 따르자면 부분집합이긴 하지. 근데 그걸 일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미안한 거야.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이야 라고 할 땐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건 빼고 그거 하나 빼고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분집합엔 나랑 똑같이 생긴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건 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랑 B랑 둘이 같은 경우를 뺄 거라고요. 그랬을 때 걔네들을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 되게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 밑에 가서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랑 진부분집합의 개수 찾으세요. 그러면 한 개가 차이 난다는 거야. 그냥 부분집합은 전체도 포함이 되지만 진부분집합에서는 그거 하나 빼야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집합의 개수 살펴볼 때 좀 필요한 거고요. 좀 덥죠? 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라고 보자고요.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다.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1이라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있죠? 얘도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긴 녀석도 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1, 2, 3 얘도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저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를 한번 세보자는 건데 경우의 수하고 원래 관련이 좀 있어요. 경우의 수도 언젠가 배운 적이 있긴 있죠. 중학교 때. 혹시 수형도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아, 그건 아닌가요? 아, 그럼 됐고.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이 안에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조그만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원소 3개거든요. 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은 첫 번째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 혼자 여기 있고 2, 3이 밖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요 상황을 이야기해보자면 두 번째 있는 상황은 반대로 2하고 3은 여기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갈래 이러고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데 쓸 수 있는 원소 3개야. 그 3개의 원소는 각자 자기 의지대로 요 조그만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이라는 원소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택지가 2개 있다고. 그럼 2라는 원소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3이라는 원소 역시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각자 선택지가 다 2가지씩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다 생각해 보면 1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보자면 4가지가 된다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2가지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보세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전체 세보세요. 라고 하면 몇 가지가 된다? 2의 세제곱 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원소가 선택지가 2가지씩 있다고. 부분집합 할래 말래. 그죠? 1이란 원소가 들어갈지 말지, 2가 들어갈지 말지, 3이 들어갈지 말지 각각 2가지씩 있으니까 그 2씩을 다 곱해서 2의 세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계속 A만 하니까 좀 그런가?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B라는 원소의 개수가 5개래. 원소가 5개 들었어. 요 B 집합으로 또 다른 부분 집합 하나 만들어 보세요. 경우 몇 가지 있을 거라고요? 32가지 있을 거라고요. 5개 원소가 각각 선택지가 2개씩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5제곱이니까 32가지 있다. 그런 소리예요. 되죠? 이런 경우라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승가지다. 32개다. 그런 소리예요. 이 중에 아까 했던 거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다? 2의 세제곱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거 그냥 하나만 빼면 된다. 진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7개고요. 여기서는요. 원소의 개수 5개짜리인데 그중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5제곱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만들어낸 부분 집합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있으면 그거 한 개만 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걸로 몇 개 더 추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요 B라는 집합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A, B, C, D, E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이거 B라는 집합으로 부분 집합 만들 건데 모음은 꼭 들어간 부분 집합이었으면 좋겠어. 모음이 꼭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 몇 개일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요 그림에서 A, B, C, D 5개가 있는데 처음에 2의 5제곱이었던 이유는 각각의 원소가 다 2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음을 포함한 부분 집합 그러면 A는 모음이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B는 자음이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선택지가 2가지 있어요. C도 2가지, D도 2가지, E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2의 세제곱 가지가 되더라 라는 건데 이 세제곱 가지가 된다는 걸 책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꼭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몇 개 있냐 하면 2개 있어요. 그럼 이 2개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체 5개 중에 요거 2개 빼고 나머지 애들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요 5-2가 된 이유를 설명한 거야.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밖에. 얘는 2개, 얘 하나밖에 없다고. 꼭 들어가야 하는 애들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를 곱하지 못해요. 그래서 1인 거고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모음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얘도 똑같이 2의 세제곱이에요. 모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거든? 마찬가지야. 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포함되지 말아야 돼. 밖에밖에 어디 있는다고요? 이건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그런데 이것도 밖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꼭 포함되던가 혹은 그 특정한 원소가 꼭 포함되지 않는 경우엔 걔네들 빼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돼.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다시 와서 이해해보자면 이런 소리인데
모음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애초에 얘네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로 만들면 되잖아. 그죠? 얘네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것도 원리는 똑같다고요. 모음이 꼭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네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야. 대신에 만들어 놓은 모든 부분집합에 A랑 1을 다 집어 넣어주면 되죠. 만들고 나서. 그러면 모음 두 개가 무조건 포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반발짝만 더 가보면 아까 우리 진 부분집합 이야기했죠. 진 부분집합 이야기했죠.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자리가 없는데 모음을 포함한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다? 일단 모음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모음 두 개 빼고 나머지로 만들면 2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 중에 나랑 똑같은 거 있어 없어? 모음을 포함한 부분집합 2의 세제곱계 중에 나랑 완전히 똑같은 거 있다 없다? 있지. 이게 봐. 모음을 포함했다는 건 A하고 E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B, C, D는 선택권이 있는 건데 B, C, D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겨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를 빼야 돼요. 모음을 포함한 진 부분집합엔 나랑 똑같은 거 있으니까. 모음을 포함하지 않은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얘는 그대로 2의 세제곱개다. 1 안 뺀다. 1 안 뺀다. 왜? 모음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찾으면 애초에 모음이란 원소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 당연히 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 중에 나랑 똑같은 건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들어있는 거랑 들어있지 않은 거랑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똑같은데 요거 조금 헷갈리라고 여러분한테 진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는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진 부분집합 나랑 똑같은 게 있으면 하나 빼는 거고 나랑 똑같은 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생각해서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를 판단하시라라는 거예요.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거고요. 오늘 한 얘기 중에 요것만 좀 머리 쓸 게 있지 나머지는 그냥 새로운 용어들이어가지고 이게 하는 겁니다. 유형별로 문제 하나씩 보러 가죠. 웬만하면 그냥 대표 문제 풀 거고요. 대표 문제가 좀 너무 재미없으면 밑에 있는 것도 풀 수도 있고요. 48번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집합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집합이냐 아니냐는 인아웃이 명확하면 그 기준이 명확하면 집합인 거고 우리 엄마랑 나랑 답이 달라지면 집합이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집합이라고 아니라고? 집합이 아니라고요. 아름답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가깝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작은 수의 모임?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죠? 작은 수? 얼마나 작은 수? 모르지. 교복이 잘 어울린대. 이것도 내 생각이랑 우리 엄마 생각은 다르잖아요. 5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이 맞아요. 원소가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중에 자연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맞아요. 무수히 많아서 그렇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명확하게 갈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서 50번이에요. 두 번째 유형인데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하고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기호를 보아하니 원소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중이다. 그죠? 루트 2가 R이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예요. 루트 2가 실수야 아니야? 루트 2는 실수가 맞아요. 그죠? 알고 있죠? 우리 복소수 할 때 다 했을 테니까.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실수가 맞고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아요. 짝대기 치워야죠. 이거. 2번 i는 허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의 원소가 아니죠. 예, 틀렸고요. 세 번째 거는요. i의 4제곱이에요. 얼마죠? 1이야. i 4제곱은 1이잖아요. 1이 실수 집합의 원소 맞지요. i 4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계산해보면 1이니까요. 4번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에요. 분모가 무리수잖아요. 유리화해도 분자의 무리수 남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리수 전체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유리수의 원소 아니잖아요. 5번 루트 9 무리수처럼 생겼지만 3이잖아요. 그죠? 자연수다 자연수.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수의 원소가 맞지요.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보시면 되니까. 세 번째 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습니다.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원소 4개 들어있대요. 말했지만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즉 유한 집합이고 몇 개 없어야 이렇게 손으로 쓰지 그거 아니면 사실은 손으로 다 쓰기는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4개가 집합 A의 원소구나.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인데 오해할까 봐 이야기하자면 1, 3, 5, 15라는 걸 이 답은 뭐겠어요? 이게 15의 약수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요. 15의 양의 약수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15의 양의 약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나타낼 방법이 꼭 얘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막 억지로 짜내보자면 6보다 작은 홀수 그리고 15. 아니 그렇게 말해도 이거 나타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까 이상하지만. 다시 말해서 원소로 나열했을 때 얘네들 쳐다보고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세요. 이런 서술형 문제는 없다고.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나타내보고 나니 둘이 똑같은 거지. 누구는 야 15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6보다 작은 홀수 그리고 15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집합 만든 거고 나도 내 나름대로 집합을 만든 거야. 만들어 놓고 나서 비교해보니 둘이 같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그럼 그 누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 각각의 집합들을 원소로 나열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지를 살펴보세요 라는 말이랑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얘를 꼭 이렇게 나타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원소 나열되어 있는 거고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서로 같은 집합인지를 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다음 유형은 유한집합인 거, 무한집합인 거, 공집합인 거 이런 거 물어보는데 1번 보시면 2, 4, 6, 8, 10에 땡땡땡 있죠. 요 규칙에 따라서 그 뒤로 영원히 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무한집합이고요. 2번은 n에다 자연수 넣으래요. n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x도 몇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x가 원소인데 이 x는 2n-1로 만들 거래. 근데 요 n이 또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연수래. n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1이고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x는 3이에요. 3 넣으면 5고 4 넣으면 7이고 5 넣으면 9예요. n도 영원히 가죠. x도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이고요. 세 번째 건 x는 가장 작은 자연수래요. 누구다? 가장 작은 자연수 1 하나밖에 없죠. 가장 작다며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한집합이 맞죠.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요. 4번 x가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래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어보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죠. 다 했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합차니까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 들어있는 유리수의 개수 세래요. 무수히 많죠. 유리수는 원래 못 세잖아요. 개수 엄청 많아서 무한집합이고요. 5번도요. A하고 B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없다는 건 요 안에 있는 실수란 이야기거든요. 0하고 1 사이에 A 무수히 많고요. B도 무수히 많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도 무수히 많겠지. 그죠? 요것도 요 기호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짝대기 있죠? 이 짝대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원소거든요.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가질 거야 인데 이 A가 누구인지 이 B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짝대기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둘이 더해서 원소로 가질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잠깐만요. 뒤에 비슷하게 나오려나?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 한 개만 보고 갈게요. 1번. 요거 장난치는 건데 공집합인 거 구하랬거든요. 공집합 뭐였냐면 원소 아무것도 없는 거. 동그라미 1번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중괄호가 보이죠? 이 중괄호가 뭐야? 울타리, 울타리. 중괄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 원소의 모양이 하필이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 거지 공집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 공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공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요거 들어있는 거잖아. 집합 안에 얘 들어있다고요. 이건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면 한 개라고요. 이거 원소의 개수 세는 기호라고 그랬어요. n 괄호.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더라 라는 뜻이라고. 되죠? 뒤에 비슷한 문제 여러 개 나옵니다. 헷갈리게 하는 문제요. 59번. 각각 원소의 개수 세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59번 좀 쉬우니까요. 그 바로 밑에 60번 같이 보죠. 60번. 집합 A는 1, 2, 3이고 집합 B는 1 이상 10 이하인 소수 가지고 원소를 하겠대요. 여기 소수는 그 소수 말하는 거예요. 나랑 1만 약수인 수. 그죠? 그래서 집합 B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눈에 빡 안 들어오니까 B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보면 2, 3, 5, 7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요거 4개가 집합 B예요. A도 써보면 1, 2, 3 이렇게 생겼고요. C는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냐면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데요. 이 X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A에 있는 원소래요. Y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B에 들어있는 원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 그 둘을 더해서 C의 원소로 할 거야 라는 소리라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애들을 다 써보면 1하고 2를 더해서 3, 1하고 3을 더해서 4, 1하고 5를 더해서 6, 1이랑 7을 더해서 8, 2하고 2 더하면 4, 2하고 3 더하면 5, 7이고 9예요. 뭐야? 5하고 6하고 8하고 10이에요. 이렇게 총 12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12개인 건 맞지만 우리가 쓸 땐 어쩐다고 똑같은 숫자 여러 번 쓰지 않는다고요. 4는 한 번만 쓸 거고요. 5도 한 번만 쓸 거고 6도 한 번만 쓸 거예요. 8도 한 번만 쓸 거예요. 그래서 집합 C를 나타내 보면 뭐다? 3하고 4하고 5, 6, 7, 8, 9, 10 이렇게 생긴 게 집합 C더라 라는 소리고 물어보고 있는 건 C의 원소의 개수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유형 6번이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 약 오르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너무 쉬운데? 1, 2, 3, 1, 2, 3 이걸로 할까요? 66번?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얘도 66번이고요. 집합 A 저렇게 생겼대요. 풀기 전에 저 집합 A 원소 몇 개죠? 제가 오늘 첫날이라 이름을 다 못 외웠기 때문에 누굴 지정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허공에 대고 물어보면 여러분 허공에 대고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원소 몇 개죠? 그죠? 원소 몇 개다? 중괄호 얘가 울타리고요. 이 울타리 안에 원소끼리는 콤마로 끊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원소 총 4개예요. 이 콤마는 원소를 가르는 콤마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건 요거하고 요거에다가 요거 콤마, 요거 콤마, 요거 콤마가 원소를 가르는 콤마니까 사이사이에 있는 4개. 이거 이 4개가 원소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씁니다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좀 익숙해지면 굳이 이런 수고로움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저 집합의 원소 누구다? 얘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원소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원소라고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4개 있는 거고요. 1번부터 갑니다. 1번 맞아 틀려. 얘가 얘의 이거 뭔 소리라고요? 부분집합 소리라고요.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 맞죠? 얘는 얘가 아니에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이건 진짜로 공집합 얘기하는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에요. 얘는 참이야? 이거 참이야? 얘도 참이에요. 여기서 이 기호는 얘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기호는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죠? 공집합 기호랑 똑같이 생긴 모양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얘는 공집합이라는 뜻이고 이건 공집합 모양의 기호라는 소리고 얘가 A의 원소 맞죠?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건 맞아? 이건 맞는 얘기야? 얘랑 얘는 같은 소리예요. 그죠?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라고. 얘를 원소로 갖는다 이고요. 얘로 이루어진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그죠? 벤 다이어그램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얘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요거 가지고 부분집합 내가 새로 하나 만들었거든? 걔도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소리니까 둘이 같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제가 아까 얘 든 거잖아. 그죠? 얘는 우리의 부분집합인데, 원소인데 얘로 집합 하나 만들면 우리의 부분집합이니까. 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맞다고 틀리다고? 얘는 맞아 틀려? 얘는 틀렸지. 그죠? 원소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잖아요. 얘는 원소인데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 꽝!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기 2번. 얘는요. 1이 A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야. 1이라는 원소 여기 있네요. 그죠? 얘는 참이고요. 3번.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원소? 맞아요. 그죠? 여기 2000. 4번. 참이야?
이렇게 생긴 걸 부분집합으로 갔느냐 인 거죠.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는지 본다고요. 집합이네. 1하고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1이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가 A에 다 들어있나요? 다 들어있죠. 1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참이 되겠죠. 5번은요. 원소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죠. 이거 쪼개면 안 된다고. 이거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쪼개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다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하고 4번은 부분집합 기호고 2번, 3번, 5번은 원소 기호인데 뭐 오른쪽에는 항상 집합 나올 거니까 왼쪽에 있는 게 원소냐 집합이냐에 따라서 원소로 다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애들도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는 물론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헷갈리면 요 집합이 얘 부분집합이냐고 이 두 원소가 다 여기 들어있냐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원소 수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7번입니다. 집합이 3개 나왔어요. X하고 Y하고 Z래요.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X라는 집합이 이게 얘 대표 문제여서 저 집합 자체가 다 정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한 집합이거든요. 아예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는 다 이렇게 원소를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우리 부등식 풀듯이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포함 관계를 살펴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집합 X가 요거 3개고요. 집합 Y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X를 원소로 갔는데요. 이 X가 누구냐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래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 누구밖에 없다? 0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Z는 누구를 원소로 갔는데요? 절대값 X를 원소로 갔는데요. 근데 이 X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대문자 X라는 집합의 원소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원소 이거 3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원소로 갖는다 하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써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1하고 절대값 0하고 절대값 1하고 이렇게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값이 얼마야? 1이에요. 얘는 빵이고요. 얘는 1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1을 2번 쓴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쓰지 않고 0하고 1하고 이렇게 2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건 한 번만 쓰는 거니까. 그럼 X랑 Y랑 Z가 누군지 다 찾았고 포함 관계 찾으래요. 딱 티가 나죠. 얘가 제일 작은 녀석이고 얘가 제일 큰 녀석이고.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말했지만 이게 아니라면 수직선에다가 나타내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바로 다음 유형이 그렇게 생긴 건데 요거 할까요? 대표 문제 합시다. 70번 보시면 집합이 2개 나와 있고 A라는 집합이 X를 원소로 갔는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특별히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은 건 그러니까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안에 정수만 있거나 자연수만 있었으면 좋겠으면 얘기하겠지.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방금 풀었던 것처럼 누구다 몇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B도 마찬가지인데 A보다는 크고 2A 더하기 9보다는 작대요.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다인데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에 들어있는 원소 전부 다 B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0, 3 집합 A에 해당하는 건 요만큼이에요. 얘가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집합 B는요. A에서부터 나와서 2A 더하기 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립하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대충 B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감이 오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겠구나.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B에 들어있는 꼴이 되겠구나가 되겠지, 그죠? 좀 대충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요 A라는 녀석이 0보다 왼쪽 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2A 더하기 9라는 녀석이 3보다 오른쪽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등호도 생각해보면 A랑 0이랑 같은 값이면 될까 안 될까? 포함관계라는 건 A에 들어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으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작다의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 둘이 같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딱 0에 걸쳐 있어도 돼요. 출발이 똑같이 딱 출발하는 거잖아. 어차피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요. 뒤로 와볼까요? 2A 더하기 9하고 3을 비교하래요. 얘네 둘이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으면 안 되죠. 이땐 왜 안 되냐면 A 집합은 3을 포함하는데 B 집합은 2A 더하기 9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지? 만약에 둘이 겹치면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는 있지만 집합 B에는 없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 두 개 겹치는 영역 찾으시면 A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집합을 구해보세요인데 몇 개 안 되니까 해볼까요? 74번은 금방 해보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대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 x가 누구냐면 3n-1래. 그럼 도대체 n이 누구야? n은 1 이상이고 5 이하인 소수래요. 2하고 3밖에 없다, 그죠? 5도 있네요. 2하고 3하고 5가 있네요. n은 2하고 3하고 5예요. 그럼 이 집합의 x는 누구란 이야기야? 요거 넣어보니까 4고요. 요거 집어넣어보면 7이고요. 요거 집어넣어보면 1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문제에 주어진 집합의 원소인데 구하세요니까 다 구해야 되거든요. 엄청 귀찮게. 구하기 전에 개수 몇 개다? 다 구하면 개수 몇 개겠어요? 총 8개 나와야 돼요. 원소 3개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4, 7, 13으로 이루어진 이 큰 집합이 있고 이 안에 부분 집합 만든다고 쳤을 때 이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래 말래 그죠? 그래서 실제로 8개인지를 살펴보면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적으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많으면 3개까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써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렇게 생긴 거 있을 수 있고요. 원소 1개짜리인 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원소 1개짜리인 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그죠? 원소 2개짜리인 애들은 4, 7 4, 13, 7, 13 이렇게 생긴 게 원소가 2개짜리인 애들이고요.
그리고 원소 3개짜리인 게 4하고 7하고 13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진 부분집합. 그럼 누굴 뺀다고요? 이거 뺀다고. 얘 빼고 나머지가 진 부분집합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나랑 똑같은 거 빼야 되니까. 그냥 써놓은 김에 이 생각 해볼까요? 이거 중에 이 8개의 부분집합 중에 4라는 원소를 포함한 집합 몇 개 있어요? 4를 포함한 집합. 하나, 둘, 셋, 넷. 써놨으니까 4개라고 셀 수 있는데 안 썼다고 치고 4를 포함한 집합 몇 개 있다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거라고. 그리고 나서 4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된다고요? 2의 제곱계 있다고요. 4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 밑줄 안 그은 거. 이거. 요 4개에다가 다 4를 쑤셔 넣으면 밑줄 그은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구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다고요. 다 써놓은 김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냥 한번 세봤어요. 살펴봤습니다. 개수 구하세요. 그럼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음 78번. 되게 많다 이거. 거의 다 왔죠. 네. 유형이 14개까지거든요. 1시간 좀 넘었는데 마저 하고 쉽시다. 지금 쉬면 밖에 사람 많아. 겹쳐. 남들 쉴 때 우리는 공부하고요. 남들 공부할 때 우리는 쉬고요. 78번. 집합 A는 저렇게 원소 3개예요. 저 시계 보지 마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내 거 아니야 저거. 누가 저기다 버리고 갔어. 집합 A가 저렇게 생겼는데 뭐 문제랑 직접 관련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면 당연히 얘네 3개는 서로 다른 녀석이어야 돼요. 혹시 같은 거면 저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2A랑 A 더하기 5랑 3은 다 다른 숫자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 얘하고 얘도 다 다른 숫자예요. 그런데 집합 A랑 집합 B랑 둘이 같대요. 두 집합이 같다. 뭔 소리라고요? 집합 둘이 같대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뭐였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죠? 책에서 이야기한 정의는 그거라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둘이 같다.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 거라고. A에 들어있는 원소 다 B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원소 다 A에 들어있어. 그 소리니까 아 그냥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가 다 똑같구나. A에 있는 원소들이랑 B에 있는 원소들이랑 다 하나씩 매칭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와서 보면 여기도 원소 3개, 여기도 원소 3개. 근데 보니까 A 때문에 소문자 A 때문에 얘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3이라는 원소가 하나는 확실하게 있고요. B집합에도 보면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가 -2고 하나가 4래요. 그럼 요 3이 얘랑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네. 그죠? 여기 써 있는 A 제곱 -2A라는 녀석이 3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2랑 4를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죠. 이렇게 나눠 가질지 이렇게 나눠 가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건 얘가 정해주겠지. 그죠? 요거 2차 방정식 풀어보면 A제곱 -2A -3은 0이에요. 3하고 1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 그래서 A가 가능한 게 -1이랑 3이랑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래서 나누어서 A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집합 A는 -2랑 4랑 3이고요. A가 3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집합 A는 6이랑 8이랑 3이에요. 둘 중에 누구여야 하는지 보이죠? A랑 B랑 둘이 같으려면 얘가 아니고 얘구나 라는 게 보인다고. 그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예요. 산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서로 같다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책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인데 문제 풀 때는 뭐라고? 그냥 하나씩 매칭이 된다고요. 그죠? (11번) 83번입니다. 네, 일단 필요 없이 그냥 볼까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64개고요.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이 127개래요.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A라는 집합 부분집합이 64개래. 원소 몇 개 있었다는 이야기일까?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셌다고요? 2의 n제곱 원소의 개수배. 왜냐하면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진 두 가지씩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그렇게 했더니 64라는 건 이제 요 2의 거듭제곱수는 손으로 막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이게 2의 거듭제곱수구나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자주 볼 테니까 얘가 2의 몇 제곱인지 정도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어쨌든 64는 그래서 2의 6제곱 수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였을 거냐면 6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원소가 6개니까 부분집합 찾으세요. 2의 6제곱 된 거죠. 집합 B는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127이래. 그냥 약 올르라고 하는 소리지. 부분집합 몇 개란 이야기예요? 128개다 그 얘기죠. 나 하나 빼서 127개 된 거니까. 그럼 128이라는 숫자도 2의 거듭제곱수예요. 2의 몇 제곱이냐면 7제곱인 거지. 그죠? 64 2배 하면 128이잖아요. 그 말은 B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다? 7개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산수는 6이랑 7 더해서 1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뒤에 가서 뭐 86번 이런 거 볼까요? (86번) 집합 A는 18의 양의 약수래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A는 나와 있으니까 결국 X 개수 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부분집합 몇 개 만들 수 있니? 인데 얘 뭐래요? 진 부분집합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이다 라는 건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A랑은 달라요. 니까 A의 진 부분집합이란 소리고, 그 중에 1하고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다 예요. 그럼 A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지 잘 안 보인다. 그죠? 원소 나열해보면 1하고 2하고 3도 있죠. 3, 6, 18이 끝인가? 6, 9, 18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원소를 가질 건데 1하고 2는 항상 가졌으면 좋겠대요. 얘네 둘은 선택지가 없지. 그럼 3, 6, 9, 18 이 4개만 부분집합을 만들래 말래가 되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빼야 된다고요. 1을 빼는 이유는 이 두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서 1, 2를 결국 최종적으로 다시 다 집어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 그건 하나는 빼서 진 부분집합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빼서 15개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지만 이건 부분집합을 찾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특정한 원소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거 하나는 빼서 15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눈으로만 빨리 보고 가면 87번인데 이건 왜 보려고 한 거냐면 원소가 1, 2, 3, 4, 5, 6, 7이에요. 그런데 2는 포함되고 3은 포함되고
7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 찾으래요. 이거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되고 얘는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대. 근데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정해진 녀석들은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얘들 얘하고 또 누구야? 얘하고 얘하고 얘. 이거 네 개는 들어갈래 말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얘하고 얘하고 얘는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생각해봐. 경우의 수 생각해봐. 그럼 몇 가지 있다고? 2의 4제곱 가지가 있다고요. 그죠? 7개 중에 3개는 집이 정해졌으니까. 방금 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걸로 유형 13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꼭 확인하고 가야 할 녀석인데요. 그냥 요거 대표 문제 볼게요. 집합 A도 나와 있고 집합 B도 나와 있고 구하라고 한 건 집합 X인데 약간 복잡해 보여. 근데 저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B의 부분집합이란 이야기죠.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있으니까 B의 부분집합이란 이야기인데 A는 또 X의 부분집합이다 그 소리거든. A에 들어있는 원소는 X가 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뜻이라고요. A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B에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A라는 녀석은 X를 원소로 가져요. 이 방정식 만족하는 원소. 그러니까 2하고 5하고 이렇게 두 개고요. B라는 집합은 20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4하고 5하고 10하고 20하고 이렇게 6개를 원소로 가져요. 집합 X는 얘를 다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들어 있어야 하니까 마치 앞에서 풀었던 거대로 하자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2랑 5는 꼭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보세요 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찾을 건데 A는 포함하고 있어야 하니까 A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니까 2하고 5 정도는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집합 X는 요거 두 개를 꼭 포함한 부분집합 찾으세요니까 이거 4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2, 5 딱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의 4제곱개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2, 5를 꼭 포함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뭐 이런 거 찾아볼까요? 94번이고요. 뭐 대표 문제는 93번인데 94번을 골라봤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X는 30 미만의 5의 배수래요. 그럼 얘는 그냥 원소로 나열해도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5개가 집합 A의 원소가 될 텐데 부분집합 만들어 보래요. 원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분집합 만들면 32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말했지만 경우의 수 세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혹시 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나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되는 거지.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집합 A의 홀수 몇 개이냐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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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나 있거든요. 적어도 한 개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 있어도 되고요. 2개 있어도 되고 3개 다 있어도 돼요. 그러면 부분집합을 만들 때 저 중에 하나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를 다 따로따로 세가지고 더하면 되거든요. 귀찮죠? 매우. 하나가 있다는 건 하나는 있고 2개는 없다는 이야기잖아. 2개가 있다는 건 2개는 있고 하나는 없다는 거예요. 3개가 있다는 건 3개가 다 있으면 되죠.
근데 그걸 다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편하냐면 일단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전체 중에서 홀수가 빵 개인 집합들을 다 빼내면 적어도 하나는 포함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야. 여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홀수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경우를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되게 귀찮으니까 어쩔 거라고 일단 다 해놓고 이 조건에 위배되는 애들을 빼내자고, 홀수가 없는 애들을 빼내자고. 그러면 남은 애들은 적어도 홀수 하나씩은 들어있지 않겠냐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그럼 전체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원소 5개니까 얘는 2의 5제곱이고요. 홀수가 하나도 없대요. 5랑 15랑 25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 찾으세요야. 몇 개예요? 요만큼이겠죠? 4개. 그죠? 그래서 요거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진짜 완전 참고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된다기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이 32개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홀수의 개수만 따져보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적어도 하나라는 건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찾는 것보단 요거 하나를 찾는 것이 편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도 못하는 건 아니야. 아직은 경우의 수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미친 척 구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야 홀수 1개 있는 부분집합 찾아봐. 그러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생각할 거예요. 홀수만 건지면 5하고 15하고 25고요. 짝수를 건져보면 10이랑 20이거든요. 홀수가 1개만 있는 부분집합 찾아봐. 그러면 홀수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5가 나오든지 15가 나오든지 25가 나오든지. 짝수는요. 몇 개 있든 상관없거든. 짝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짝수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2의 제곱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짝수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써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10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20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10이랑 20으로 이루어진 거 있고 이렇게 4개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마다 5를 넣을 수도 있고 15를 넣을 수도 있고 25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5를 넣을 수도 있고 15를 넣을 수도 있고 25를 넣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경우마다 3가지 경우씩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홀수가 1개 들어있는 부분집합은 12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12가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홀수가 2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려면 짝수로 일단 부분집합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홀수 2개 넣을 거거든. 홀수 2개를 고르는 경우는 또 3가지가 있어요. 5랑 15, 5랑 25, 15랑 25. 3가지. 그래서 얘도 12가지고요. 홀수 3개 다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 다 들어가니까 하나밖에 없죠. 짝수로만 이루어진 게 이렇게 4개인데 여기에다 3개 다 넣는 거야.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여기다 3개 다 넣어야 되고 3개 다 넣어야 되고 3개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12개, 12개, 4개. 그 28개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불편하죠?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적어도 라는 표현을 보면 반대로 찾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씨네. 마지막이었구나. 어쩐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요.